6월 4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참 힘들고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결국 피의자가 자신의 재판 5가지 재판을 받는 피의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지금 당장 미국 국무부에서 반응을 내놓기를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우려가 되는 것이고 지금 중국의 간섭이 더 우려가 된다라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과의 통상 협상, 그 다음 이 미군을 감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경제 부분입니다. 이것부터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이런 국가적인 난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자신의 방탄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권 초기에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지금 각종 입법안, 자신의 재판을 모두 중단시키는 이런 입법을 비롯해서 대법원을 망가뜨리는 이런 법안들, 특검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강도 높게 추진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어떤 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비리입니다. 선거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위증을 교사하고 또 각종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비리를 저지른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의 이 재판을 받는 피의자 대통령, 이걸 막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지난 밤은 긴 밤이었습니다. 출구조사가 발표가 되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차이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차이는 이게 출구조사라는 것이 막판에 그 불어닥친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 투표 열기의 그 방향까지를 짐작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승패가 갈리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재명이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였습니다. 이재명이 50% 이상이 넘어가는 것은 막았지만 4% 차이까지 김문수 후보가 따라붙는 지난 밤 사이에 이런 개표 과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8%포인트 차이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구조사가 잘못됐는데 출구조사가 일단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방송 3사의 출구조사는 완전히 틀린 것이었고 MBN의 출구조사가 그래도 근접했다라고 보입니다. 8%포인트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났다. 4, 5%, 많아야 4, 5%가 아니라 8% 차이가 났다. 막판에 불어닥친 이 보수파의 투표 열기, 그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패배한 만큼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걸 극복해 보고자 조기 대선에 들어오면서 후보 단일화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후보 단일화,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했던 것이 일단 짧게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판세로는 60대를 넘어서 70대 이상에서만 김문수 후보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쏟아졌고 영남을 비롯해서 보수 우파의 결집이 늦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놀라운 막판 뒷심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소위 80% 가까이 되는 투표율이 증명을 합니다. 막판에 영남에서부터 이제 투표 열기, 분노의 투표였습니다. 이재명만은 막아야 한다. 투표가 쏟아졌지만 결국은 이재명을 제압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 판세에 따라서 전략을 짜게 되는데 이 판세가 너무나 힘들었고 그래서 전략도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세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역시 영남권이었습니다. 영남권에서 이 보수가 결집하는 것이 늦었다. 김문수 후보가 이번 대선 초반에 영남에 가서 살다시피 했는데 그때 결집이 일어나지를 못했고 충분히 그래서
이 수도권으로의 외연 확장을 본격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 이 세대적으로 보면 70대 이상에서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는데 이 청년층은 뭐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가 아니고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보면 인천, 경기, 수도권 인천, 경기에서 10%가 지면서 여기에서 이미 100만 표 이상 차이가 나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남의 결집이 막판에 일어나긴 했지만 그게 굉장히 늦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소위 윤 대통령과의 절연, 이 절연 부분에 더 적극적이지 못했다. 후보 단일화 부분도 한덕수와의 후보 단일화 이어서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도 결과적으로 이게 굉장히 자본만 불러일으켰고 이게 순조롭게 전혀 되지 않으면서 이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했다. 이 후보 단일화에 있어서 한덕수와의 후보 단일화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 판단 착오가 있었고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겠지만 이준석의 판단 착오입니다. 이준석은 10%, 8.3% 그래도 예상 밖의 기록이긴 하지만 10%를 넘지 못했다라는 차원에서 이준석의 판단 착오였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나 둘씩 풀어나가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전쟁이다라고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107석의 소수 야당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준석도 거의 정치적으로는 뭐 폭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진종호 참 철이 없다라고 해야 될지 진종호가 벌써부터 이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소위 친한계에서 전당대회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당권 투쟁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내부 문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또 비대위로 가느냐 아니면 이 전당대회를 열어야 하느냐.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하고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을 해야 한다. 원내대표 이 권한대행으로 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외부적으로는 이재명의 방탄, 독재를 막아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갈등을 딛고 책임론을 딛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 두 가지 일을 모두 같이 처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전당대회를 하지 않으면 계속 잡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지도부가 모두 사퇴를 하고 새로 원내대표를 뽑아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전당대회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위 친윤과 친한이 격렬하게 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김문수의 역할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이 방탄 독재를 막아내는데 이 중심에 설 수 있겠느냐. 김문수는 일단 중심에 서겠다라는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걸 당원들이 또 지지층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당을 이렇게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면서 외부적으로는 이재명 방탄 독재를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앞으로 2, 3개월 안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면한 현안인 이 미국과의 통상협상이라든지 뭐 미군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내걸고도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쪽에도 이 수사의 칼날을 겨누게 될 겁니다. 또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5가지 법안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재판을 모두 중단시키는 것, 자신의 혐의를 모두 없애는 것, 이런 법안들, 대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런 법안들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맞서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해서 위헌 법률, 이 재판이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오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립니다. 빠르면 다음 달에도 대법원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직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민주당이 더 앞으로
방탄 독재를 더 가속화할 것이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에 앞장서온 이 탄핵, 특검에 앞장서온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당정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래도 이 막판에 뒤집어 엎어보기 위해서 보수우파, 영남을 중심으로 보수우파 똘똘 뭉치고 단결했지만 따라 붙는 데는 실패를 했다. 뒤집는 데는 실패를 했다. 그런데 지금부터 오히려 더 전쟁이다. 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이 피의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재판을 모두 뭉개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뭉개고 이런 행동을 하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는 정말 당 내에서 당 밖에서 국회 내에서 국회 밖에서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상당히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 선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준석이나 홍준표 등은 이제 의미 없는, 지금도 계속해서 홍준표가 패악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의미 없는 것으로 아마 당 밖에서, 국민의힘 당 밖에서 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도 정치적으로 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 후보 단일화 실패한 부분은 이준석의 참 결정적인 오판입니다. 참 지난 조기 대선 고비고비마다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막판에는 결국은 대단결, 단합을 이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뒤집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판세가 이 보수의 결집이 늦어진 데다가 그래서 외연 확장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걸 극복하는 방안으로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도 진행을 하지를 못했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을 통한 이 외연 확장의 시도를 할 힘을 갖지를 못했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게까지 나아갈 이 김문수 후보의 스타일상 그것도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데다가 그런 결정을 하기도 어려운 구조였다라는 부분을 되짚어 보게 됩니다. 피해자 이재명이 국회와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 대법원까지 사법부까지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 방탄 독재를 앞으로 2, 3개월 강도 높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막아서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됐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 3개월은 이재명의 이 방탄 독재를 막는데 집중해야 될 시기일 것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6월 4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